오늘 여러분 교육 내용이 지금 농작업에 대한 안전성이잖아요. 여러분 농작업을 주로 어디서 하나요? 다 땅 위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보고 오늘 토양 얘기를 좀 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토양 얘기는 우리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참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은근히 다녀보면은 토양을 상당히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왜 토양을 무시를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왜 토양을 무시할 것 같아요? 예?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토양이 항상 내 발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는 발 밑에 있으면 뭐든지 짓밟아 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토양이 여러분 머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토양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시해서는 안 되는 토양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흙토자에 흙덩어리 양자예요. 흙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라 영양분, 여러분 미네랄 들어보셨죠? 미네랄. 영양분과 유기물이 결합된 하나의 환경이며 동식물이 살아가는 터전이다. 만약에 인류가 이 토양을 만약에 경시한다면 그런 농지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나빠져서 결국은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양을 계속 파괴한다면은 그것은 곧 나라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좀 뭔가 섬뜩하지요. 우리 토양 속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쭉 보면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규소. 여러분 벼농사 질 때 꼭 집어넣는 비료가 있죠. 그게 뭐죠? 규산질 비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규소입니다. 이게 산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규소, 알루미늄 이런 순서대로 쭉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쓴 그 성분들은 반드시 식물이 성장하는데 꼭 있어야 될 양분들이에요. 한번 쭉 이름을 보면 철, 칼슘, 칼륨, 마그네슘, 탄소 왠지 들어보면 우리 몸에서도 꼭 필요한 원소라는 느낌이 오죠. 그렇죠? 마스크 써서 대답하기 싫은가요? 근데 사람과 식물의 관계를 보면은 서로 같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성분이 산소, 탄소, 수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전부 탄소, 산소,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식물이나 우리 사람이나 똑같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은 식물은 주변 자원, 즉 토양 속에 있는 양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는 퇴비라든가 이런 자원과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지 식물에 필요한 모든 성분들을 지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성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식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일을 자꾸 먹으라면서 하는 얘기가 뭘 섭취하기 위해서 과일을 먹죠? 비타민 C예요. 식물은 비타민 C를 쉽게 만들지만 우리 인간은 그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식물에서 그걸 먹어야 돼요. 그 식물에서 먹기가 이제 힘들고 간편하게 먹으라고 하니까 자꾸 그것이 뭘로 나와요? 알약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 알약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화학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저런 과일에서 식물에서 얻어야 할 양분들을 화학물질로 얻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농사 짓는데 화학비료 쓰지 말아라, 화학농약 쓰지 말아라고 또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그걸 매일 먹으면서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죠? 미국의 제이미 워킹거 박사가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1914년도에 우리가 먹는 야채 속에 미네랄, 아까 미네랄이 뭐라고 그랬죠? 영양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 영양분이 그때는 400mg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보다도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철분의 50%를 섭취하기 위해서 1914년도에 사과를 한 개만 먹었으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992년이 되니까
그 필요한 철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사과를 26개를 먹어야 되다라는 거죠. 일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52년도에 시금치 한 단이면 충분한 철분을 93년, 4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시금치를 무려 19단을 먹어야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채소를 만들고 뭐 과일을 생산해도 그 속에 정작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은 그만큼 줄어 있더라는 거죠. 그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역시 작물을 연작한다는 거죠. 한 자리에다 계속 작물을 연작하면 작물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양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것들은 질소를 좋아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인산을 좋아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칼리를 좋아한다든가 이렇게 자기네가 좋아하는 성분들이 각자 다르거든요. 이게 똑같은 작물을 계속 재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화학비료 위주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화학비료가 뭐죠? 복합비료. 복합비료 속에 뭐 들어있어요? 질소, 인산, 칼리 들어있잖아요. 이 세 가지 들어있는 비료 가지고 모든 농사를 다 지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 오염에 의한 산성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들어봤죠. 화학비료를 많이 쓰니까 토양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산성화된다는 얘기 들어봤죠. 근데 사실은 화학비료 때문에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전혀 맞는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토양이 산성화되는 이유는 우리가 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빗물 때문에 토양이 산성화가 자꾸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중에 이런 미네랄이 고갈되면 거기에서 재배하는 이런 각종 농산물을 여러분이 섭취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몸에 영양소 부족이 옵니다. 영양소 부족이 오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 먹으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뭐죠? 치매잖아요. 치매. 치매에 걸린 사람들 공통적으로 보니까 몸에 칼슘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칼슘이 부족하면 또 몸에 오는 게 있죠. 우리 여자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골다공증.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다가 혹시 이 종아리에 쥐 나시는 분 있나요? 네, 그런 분들은 몸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부족하면은 그런 증상이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눈 옆에 막 경련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마그네슘, 아연이 부족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우리는 어디서 섭취를 해야 돼요? 농산물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산물은 어디서 그걸 얻어야 돼요? 땅에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벼농사를 짓고 나면 여러분 쌀은 우리가 먹지만 볏짚은 누가 먹어요? 그럼 소가 먹고 나서 개들이 싼 똥이 논으로 와야 되잖아요. 이거 오는 거 봤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쌀에서 필수 비료 성분이 질소인산 칼리도 있지만 아연도 굉장히 벼에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분들이 논에서 계속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겉으로 좋은 품질의 쌀을 만들어도 그 실제로 쌀 속에 영양분이 자꾸 빠져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양분들을 토양에 사실은 돌려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고추 재배하시는 분. 네. 다 하죠. 조금씩 다 하잖아요. 고추 다 따고 나면 고추 때 어떻게 해요? 뽑아서 다 태워버리죠. 네. 그것이 바로 이 토양을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고추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땅 속에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고추를 심으면서 쓰러지지 말라고 거기다 줄을 치잖아요. 줄이 다 비닐끈이야. 이걸 땅속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그냥 모아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불을 태우면 이게 연기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또 하나 있죠. 온실가스. 그게 온실가스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처치하기 편하게 해서 태워버리면 간단하겠지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우리가 다 망쳐놓고 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엄청 반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면 자식들을 엄청 사랑해요. 그죠? 어떤 자식만? 내 자식만. 내 자식만 사랑하잖아요. 앞집 애가 1등 났다고 하면 괜히 그날부터 나는 배가 아파. 소화도 안 되고.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는 거죠. 내 자식만 우리는 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두의 자식을 우리 후손을 이해해주는 그런 농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흙을 보면 화강암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그런 돌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 돌이
산성 토양이에요. 이게 pH가 4.3밖에 안 됩니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토양 pH가 얼마야 되냐면은 6에서 7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경지에 저 pH를 올려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는 게 있죠. 뭘 주죠? 그 흰 가루로 돼 있는 거. 석회예요, 석회. 바로 석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 토양이 산성 토양이기 때문에 그 pH를 6에서 7로 올리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내요, 안 내요? 다 내고 있어요, 세금으로. 다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토양은 석회를 넣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가 한번 오면 몽창 와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빗물에 의해서 여러분이 토양 속에다 그동안 넣었던 퇴비고 비료고 다 이것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쓸려 내려가면 그 쓸려 내려간 물이 어디로 가요? 강으로 가잖아요. 강으로 가면 강에서 생기는 게 뭐예요? 뭐 그분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사실 녹조는요, 여러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밭에서 쓰는 그런 인산, 집에서도 인산 쓰잖아요. 주방 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논에서 쓰는 질소인산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가면 그 하천에서 녹조가 생기는 거고, 이게 바다로 가면 뭐가 돼요? 적조. 바다의 적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인산이나 질소를 많이 쓰면 생기는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사지가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는 산이 68%입니다. 경사지가 많아서 아주 척박한 토양이죠. 이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22년도에 우리나라의 논과 밭의 유기물 함량을 보니까 지금보다 한 2배 가까이 됐었어요. 1922년도면 일제강점기 때인데 저 때는 왜 유기물 함량이 높았을까요? 그때는 화학비료가 없었어. 그러니까 농사 지으려면 하여튼 뭐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다 집어넣었어요. 뭐 퇴비가 됐든, 우리가 심지어 부엌에서 나오는 재도 집어넣고, 우리가 화장실에서 배설했던 것도 다 집어넣었어요. 그 냄새나는 거 참고 다 집어넣었어요. 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화학비료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기물이 자꾸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소나무하고 진달래 사진을 제가 놓은 이유는, 소나무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요. 얘가 얼마나 척박하냐면 지금도 뭐 이게 바위 위에서 자라고 있어요, 저 혼자. 흙 한 주먹도 없는 데서 자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애들은 생명력이 강한 그런 나무입니다. 이 진달래도 그랬죠. 여러분이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어렸을 때 진달래 많이 봤잖아요, 산에서. 지금은 진달래가 보기 힘들어졌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아이고, 야, 그 옛날에 좋았던 그 진달래를 볼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산에서 낙엽을 긁어다가 다 뭘 했죠? 땔감으로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보일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산에서 나무를 안 했잖아요. 이게 산 흙이 이제 낙엽이 떨어져서 쌓여서 이게 퇴비가 되니까 산 흙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좋아졌죠. 산 흙이 좋아지니까 성장 속도가 빠른 나무가 막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입에서는 뭐가 나오려고 하는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지금 말이 잘 안 나오고 있죠. 참나무. 참나무가 좀 잎도 넓잖아요. 얘가 키도 빨리 커. 그러니까 산에서 참나무들이 막 자라니까 이런 소나무나 진달래가 햇빛에 가려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참나무가 많아지면 또 하나가 없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눈치챘는가 모르겠는데, 어느 날부터 봄 되니까 그 향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봄 되면 향이 엄청 났었잖아요. 뭐죠? 아카시. 요새 아카시 향 많이 느껴져요? 사실은 여러분 모르고도 사셨죠? 제가 말 안 했으면 오늘 평생 모를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우리나라 산 흙이 좋아져서 참나무가 많아지니까 아카시아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죠.